안녕하세요. 저는 하윤입니다. 올해 38이에요. 재력가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랐죠. 지금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되었는데 남편 구미는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다가 저와 결혼하게 된 케이스예요. 처음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겸손하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그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미는 능력은 없으면서도 허세만 가득했어요. 회사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나는 사장 사위니까 라는 식으로 행동했죠.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구민이 덕분에 하연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돈으로 시댁 생활비까지 대고 있는데 말이에요. 구미는 매일같이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자주 가봐야겠다며 시댁에만 들락거렸어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고요. 회사 일이 많아서 시댁에서 일이 있어서라는 핑계만 늘어놓았죠.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효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구민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죄책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나 봐요. 어느 날 청담동 명품 매장에 갔어요. 평소 애용하던 브랜드에서 신상품이 나왔다고 해서요. 그런데 직원이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얼마 전 남편분이 오셨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좋은 소식 있으신가 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구민이 명품 매장에 왔다고요? 평소에 명품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요, 어떤 걸 사갔나요? 아, 여성용 핸드백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매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시는데 아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기 얘기라니, 저희는 아이가 없는데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겨우 웃음을 지으며 매장을 나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응? 그냥 회사 갔다가 엄마 집에 들렸다 왔는데? 명품 매장은 안 갔어? 구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 말했죠. 아, 그거? 어머니 생신 선물이랑 새해 아들 선물 알아보러 갔었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그날 밤부터 구민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어요. 그리고 시댁에 가는 횟수가 더 잦아졌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대 세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세희라, 시댁에 얹혀 살고 있다는 그 여자 말이에요. 세희는 구민의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딸이라고 소개받았어요. 29살에 얌전해 보이는 여자였죠. 몇 달 전부터 시댁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어느 일요일 시댁에 안부를 여쭈러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어요. 세희가 마치 공주처럼 대접받으며 소파에 누워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세희 곁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고 구미는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어요. 언니 왔어요? 세희가 저를 보더니 새침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아기 키우는 일 같은 거 말이에요. 오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편히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구민을 향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목 말라요. 구민이 황급히 물을 가져다 주자 세희는 제 쪽을 힐끗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안주인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오빠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둘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구민이 왜 남의 아이 기저귀를 왜 그렇게 능숙하게 갈아주는 거죠? 시어머니가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연이는 우리 구민이 덕에 더 잘 되는 거지. 우리 구민이 얼마나 책임감 강한데. 구민이 덕에 더 잘 된다고요? 제 돈으로 이 집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세희와 구민의 상호작용을 유심히 관찰했죠. 둘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무슨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희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 구민이 바라보는 눈빛은 그냥 사촌 동생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보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세희의 행동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자 세희가 갑자기 구민의 팔을 붙잡더니 오빠 무릎이 아파요. 저를 의식하면서도 세희를 챙기는 그 모습이 정말 역겨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구민에게 물어봤어요. 세희가 언제 결혼했다고 했지? 아기 아빠는 어디 있어? 아,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야. 미혼모거든. 미혼모라고요? 그럼 아기 아빠는 누구죠? 왜 내 남편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와 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결제가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로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청담 조리원 결제 내역이 제 카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죠. 고급 아기 용품들, 명품 유모차, 수입 아기 침대, 그리고 명품 가방까지. 모든 게 제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어요. 제 돈으로 남의 여자 출산 비용을 댄 거였죠. 아니, 정말 남의 여자일까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명품 매장에서 행복해했다는 직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행복했던 거겠죠. 자신의 아이가.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카드 내역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왜 조리원비가 내 카드로 결제된 거야? 그게 세희가 돈이 없어서 잠깐 빌린 거야. 곧 갚을 거라고 했어. 그럼 아기용품들도, 명품 가방도. 구민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냥 불쌍해서. 불쌍해서라고요? 사촌 동생이 불쌍해서 제 돈으로 수천만 원을 써버린 거라고요? 그것도 제 허락도 없이. 그때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카드 내역을 프린트하고 구민과 세희의 행동을 몰래 기록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죠. 구민의 핸드폰에서 세희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봤거든요. 우리 아들, 사랑해, 빨리 정식으로 함께 살고 싶어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세희는 사촌이 아니라 구민의 내연녀였고 그 아이는 구민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구민의 생일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였죠. 시어머니, 세희, 그리고 제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그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어요. 카드 내역, 명품 매장 영수증, 조리원 결제 증거, 그리고 구민과 세희가 함께 있는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고 갔죠. 식사 도중에 시어머니가 또 그 소리를 했어요. 하윤이는 참 복이 많아. 우리 구민이 같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때였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럴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게 청담 조리원 결제 내역이에요. 제 카드로 결제됐네요. 그리고 이건 아기 용품 구매 내역들이고 이건 세희 명품 가방 영수증이에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죠.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세요. 저는 구민과 세희가 조리원에서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 둘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사촌 동생이라고 속여서 데려온 여자가 사실은 남편의 상간녀이자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세희는 울음을 터뜨렸고 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돈으로 내연녀 출산 비용을 대고 제 돈으로 아기 용품 사주고 제 돈으로 그 여자 명품 가방까지 사줬네요. 그러면서 저더러 능력 없다고 했죠. 친정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어요. 하연아, 오해야. 그냥. 오해라고요? 그럼 이 녹취록도 오해인가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구민과 세희가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었죠. 모든 게 끝났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였어요.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회수했어요. 구민 명의로 된 카드들도 모두 정지시켰죠. 시댁에서 살던 세희와 구민, 시어머니에게는 즉시 퇴거를 통보했어요. 그 집도 제 명의였거든요. 친정 아버지는 더욱 분노하셔서 구민을 회사에서 즉시 해고시켰어요. 네가 내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도 관대한 거다. 일주일 만에 구민과 세희,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구민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연아,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구민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제 덕에 살았던 거지. 제가 당신들 덕에 산 게 아니에요.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재판에서 저는 완승했어요. 전 남편의 모든 배신 행위가 증거와 함께 인정됐고 위자료는 물론이고 그들이 쓴 모든 돈을 배상받기로 했어요. 구민과 세희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았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저를 무시할 수 없게 됐죠. 지금 저는 자유예요. 그들의 거짓말과 배신에서 벗어나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회사 경영도 전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기고 있어요. 가끔 구민이 보낸 사과 문자가 오지만 더 이상 읽지도 않아요. 배신의 대가는 혹독했지만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하연우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들은 제 관대함을 무능함으로 착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무능한 건 자신의 배신이 영원히 숨겨질 거라고 믿었던 그들이었죠. 치밀한 복수 끝에 저는 모든 걸 되찾았어요. 재산도, 자유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자존심도 말이에요.